안녕하세요. 주디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릴 영상이 참 많은데요. 요리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천연치료, 천연제품, 그리고 건강 강의, 천연치료 강의. 저 혼자서 편집도 하고 방송도 하고 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이 나갈 거예요. 아프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바른 건강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배합이 잘 맞는 요리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다 회복하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소화계와 순환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배합을 알려면 그런 소화기관, 순환계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탄수화물 배합으로 통곡류 배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분 식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좋은 피를 만들까요?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은 그냥 배가 부르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피를 만들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생명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좋은 피를 만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밥 문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빵 문화보다는 밥 문화가 훨씬 건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빵, 밥, 면, 감자, 고구마, 이런 모든 음식을 전분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전분을 먹으면 입에서는 전분을 당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푸티알린이라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침은 푸티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잘 씹어야 침에 산소가 섞여서 전분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냥 잘 씹기만 하면 나오는 아주 값싼 효소가 바로 푸티알린 효소입니다. 위는 20분간 음식을 가수분해해서 전분 소화율과 흡수율이 높아지게 한 뒤에 십이지장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췌장에서 전분 효소인 아밀라이제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십이지장을 통과할 때는 아직 복합당이지 단당은 아닙니다. 소장에서 복합당이 단당이 되면 그때 육모를 통해서 영양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곳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 섬유질의 역할은 당을 천천히 붙들어 소장에 보내는 일입니다. 당이 천천히 내려오면 췌장이 필요 없는 힘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효소를 분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이 여유 있게 신진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심장의 움직임과 혈액을 방출하는 양도 달라집니다. 음식을 소화할 때 소화기는 혼자서 절대로 소화하지 않고 뇌의 무선 신호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곡식의 왕은 누구일까요? 현미가 아니라 통밀입니다. 밀은 고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완벽한 영양이 다 들어 있습니다. 통밀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통밀이 있고 전분이 많은 부드러운 통밀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통밀은 빵을 만드는 데 쓰이고 전분이 많은 통밀은 과자를 만드는 데 많이 쓰입니다. 통밀에서 깎여지는 위트점이라고 하는 밀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밀룬에는 20%가 단백질이고 농축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밀룬은 암, 당뇨, 심장질환, 퇴행성 질환, 루마티스 관절염, 만성염증 질환에 아주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 씨눈과 통밀 씨눈 그리고 오트밀 씨눈 이 세 가지를 천연 영양제를 만들어서 식후에 한 스푼씩 매일 먹고 있는데요. 제가 루마티즘 관절염이 심했을 때 이것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천연 영양제 만드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밀 다음으로 좋은 곡식은 통메밀입니다. 이 메밀은 동맥 안의 내피를 재생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리가 있는데요. 이 보리는 비타민 B1, 2, 6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밀은 깎여진 메밀이 아니라 통메밀을 말합니다. 보리 역시 그렇습니다. 보리는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보리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곡식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곡식이 있는데요.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는 전분이 많고 단백질은 소량 들어있고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현미를 먹을 때 반드시 녹색 채소와 곁들여 먹는 것이 산성이 알칼리로 중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전분 곡식 식사가 좋을까요? 신진대사율은 24시간을 주기로 다 다릅니다. 전분의 신진대사는 24시간 중에 당을 신진대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과 정오 12시 이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신진대사율이 가장 낮은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낮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새벽 2시, 3시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분 음식 중에 감자는 소화가 쉽고 영양가가 높은 전분 식품입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타액이 침이 적은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 고구마에 있는 전분은 특수한 전분으로 당뇨 환자가 처리하기 힘든 일을 도와줍니다. 고구마도 생야채와 같이 먹을 때 훨씬 흡수가 좋아집니다. 토란 역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란과 말을 쪄서 한 끼 식사로 먹습니다. 체중이 증가되기를 원하시는 분, 뼈가 튼튼하고 싶은 사람, 높은 칼로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밤이 좋습니다. 밤을 한 끼로 많은 야채와 곁들여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유익합니다. 전분은 따로 한 끼니 야채와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채는 식초라든지 신 것으로 양념하지 않고 그냥 샐러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에 견과류, 씨앗 종류, 아보카도, 올리브, 두부, 밀고기와 같이 농축된 단백질과 전분 식사는 같이 먹지 말고 따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흡수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분 식사는 단백질, 지방과 같이 먹지 않고 푸른 야채, 그리고 전분, 뿌리야채라든지 잎사귀, 줄기야채 이런 것들과 같이 먹어야 가장 배합이 잘 맞습니다. 곡식은 하루 저녁 8시간 뜨거운 물에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저지하는 물질, 중금속,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다 중화가 됩니다. 이런 통곡류에 들어있는 영양을 파괴하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생식으로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생식으로 먹을 경우 하루 저녁 뜨거운 물에 불린 통곡류를 보온통에 불린 곡식을 3분의 1컵을 넣고 끓인 물을 3분의 2컵을 채워서 뚜껑을 덮고 하룻밤 10시간 두면 영양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생식이 됩니다. 아침에 뚜껑을 열어보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먹기도 아주 좋습니다. 먹기 전 물기를 제거하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어서 약간의 소금과 생야채를 섞어서 생볶음밥 또는 생비빔밥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생식에 볶은 콩가루를 적당히 섞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콩가루는 여러 종류를 넣지 말고 한 종류씩 자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식을 할 때 꼭 현미뿐만 아니라 통밀, 밀, 보리, 귀리, 메밀, 그리고 좁쌀이라든지 키노아라든지 쿠스쿠스라든지 이런 작은 알갱이 같은 그런 잡곡류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넣어서 생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식을 원하신 분들은 가열하지 않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생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에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미밥을 지을 때 현미쌀은 압력솥이 아닌 일반 솥에 밥을 하면 영양 손실이 훨씬 적어집니다. 또 현미밥을 지을 때 현미쌀은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콩 한 종류, 잡곡 한 종류를 함께 넣어서 밥을 지으면 부족한 영양이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들을 콩과 잡곡류가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위와 장이 좋지 않는 사람들도 부드러운 죽 같은 것을 좋아하는데요. 부드러운 죽이나 유동식 음식보다는 거친 통곡육 식사가 훨씬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부를 참 좋아하잖아요. 두부는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기보다는 저녁에 야채와 함께 두부를 한 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전분에도 속하기 때문에 같이 잡곡밥을 만들면 위가 전분 처리를 먼저 하고 가수분해가 끝나면 그때부터 산도가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콩에 있는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소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음식 배합법은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 않지만 그것을 실천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면 어렵지만 실천하면 쉬운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분 음식을 먹을 때는 산이 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소화에 방해를 한다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요.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전분 음식을 먹을 때 보통 신김치, 식초, 동치미, 피클과 같은 것들을 같이 먹어야 침이 나와서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배합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전분은 세 군데를 거치면서 소화작용을 합니다. 첫째, 푸티알린이라는 타액에 의해서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고 위에서는 가수분해를 하고 십이지장을 통과하면 췌장에서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효소 아밀레이스를 분비합니다. 소장으로 전분이 내려오면 각각의 당에 따라서 효소를 분비하는데 소장이 각 종류대로 단당을 만들면 혈액에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피클, 식초, 신김치, 동치미와 같은 산은 전분 소화액인 푸티알린 효소 작용을 마비시키거나 파멸시킵니다. 위에서는 가수 분해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위는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고 침에서 푸티알린과 전분이 같이 결합되어 가수 분해를 합니다. 가수 분해할 때 위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중성 상태를 유지해줘야만 전분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분과 산은 따로따로 섭취해야 합니다. 전분 음식은 찌든지 밥을 하든지 간에 한번 익히면 자체 효소에 의해서 맛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분 음식은 끓이면 끓일수록 당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산과 섞이면 발효가 되겠죠. 사람이 벌처럼 꿀만 먹고 산다면 치아도 필요 없고 복잡한 소화 과정도 필요 없고 입안에서 나오는 전분 소화액인 푸티알린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당류의 근본 물질인 전분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구조로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통곡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 가운데 우리 인체에 가장 생명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 출애굽 직전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그런 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납작한 빵, 그것을 플래트 브레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타, 빵입니다.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쓴나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로메인 상추, 치커리, 파슬리, 양고추, 냉이 이런 쓴 야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쓴 나물은 애굽 종살이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론 6월절 음식에 상징과 교훈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교훈은 우리에게도 뭔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급하게 나가야 할 때, 전쟁과 같은 피난할 때 먹을 수 있는 건강 법칙이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룩, 즉 이스트가 없는 떡과 빵은 발효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아프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 보리, 라이, 스펠 그런 밀의 일종의 종류죠. 이런 것들이 물에 닿은 것이면 금지 식품으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노출되면 발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 채소는 소금물에 적셔서 먹었습니다. 소금물은 노예들의 눈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일터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면서 음식을 급하게 먹습니다. 차 안에서 걸어가면서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있고 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빨리 먹는 그런 좋지 않는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6월절에 먹은 무교병과 쓴 나물이 현대인들에게 건강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 종류, 된장, 간장, 젓갈류와 같은 그런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잖아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발효식품이 좋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은 장에서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고 피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에 서너 가지가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음식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발효와 부패를 시킵니다. 현대인들에게 병이 많은 것은 바로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건강도 챙기고 영양도 보충해주는 누룩 없는 영양빵 요리 3가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